두산마켓, 역대 최대 실적에 저평가 매력도 부각. KB증권은 2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두산마켓이 올해는 성장 추세가 주춤할 것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주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산마켓은 지난해 4분기의 연결 기준 2조 3,191억 원의 매출과 2,59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증권가의 기존 전망치를 소폭 밑돌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다. 연간으로는 9조 7,624억 원의 매출과 1조 3,933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동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승용 잔디깎기와 소형 트래커 등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매출이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심화하면서 판매 관리비 등의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두산마켓의 주가는 주간순 이익 비율 6.0배, 주가순 자산 비율 0.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저평가 매력이 큰 상황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제가격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산마켓은 매년 34%의 평균 배당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주조 환원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내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의 인기가 지속되면 신도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로 두산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상인증권은 2일 동아소시오홀딩스에 대해 자회사 동아제약과 ST젠 바이오의 실적이 지주사의 기업 가치를 대폭 높이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이 증권사 하태기 연구원은 자회사 동아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310억 원과 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와 18.5% 증가했다며 바카스 매출액이 2.9% 늘었고 일반 의약품 매출도 13.8% 늘었다고 분석했다. 생활건강 부문의 매출도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하 연구원은 오쏘몰 매출액은 2022년 655억 원, 지난해 120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2023년 오쏘몰 바이탈 MF 2개 라인을 출시했고 올해도 추가 라인을 출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25.0% 성장한 1,5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7,074억 원, 영업이익은 12.7% 늘어난 899억 원으로 예상됐다. 하 연구원은 올해 자회사 ST젠 바이오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그는 올해는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 물량 증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 가세로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ST젠 바이오의 매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회사의 주주 친화 정책도 올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요인이란 설명이다. 하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중간 배당 1,000원을 지급했고 연말에 1,000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3월 이사회나 주총에서는 새로운 주주 친화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스마트폰 케이스, 모바일 액세서리 사업을 영위하는 슈피겐코리아가 글로벌 IT 기업에서 신제품 출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2일 분석했다. 별도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현경 KB증권 연구원은 슈피겐의 매출액은 지난해 4,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경산개발 비용 증가 탓에 7.7% 줄어든 4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낮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재 고급화와 금형 자체 개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매출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애플은 9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 20만 대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는 처음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 출시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의 확장 현실 헤드셋 역시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며 저PBR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수급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슈피겐코리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BR이 0.47배, 자기 자본이익률 10.4%, 시가총액 수준의 순금융자산 1,968억 원을 보유해 시장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해 추후 정책 기대감이 중소형주로 확산하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기준 90%가 넘어서는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하나증권은 제약사 중 저PBR 종목으로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190억 원, 영업이익은 14.1% 늘어나 879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오쏘몰의 성장세는 올해 두마하나, 베라치오, 노스카나 등의 품목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동아소시오 그룹은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 건기식 등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의 지분 100%를 보유해 주요 제약 지주회사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며 당기순 이익의 30% 이상을 주조환원에 활용하면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배당금은 주당 2천만 2,500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한 ST젠 바이오의 실적 반등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배당금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이 분석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올해 PBR은 0.61배다. KB증권이 S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치하고 목표 주가를 14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규 아티스트 대비가 진행되는 게 향후 주가 반등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일 이선화 KB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SM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2,276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1.5% 감소한 178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336억 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분기에 아티스트 활동이 집중되면서 4분기는 앨범 및 콘서트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또한 4분기의 성과급이 일시 반영돼 영업이익률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SM은 12개월 PE 13.2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저점인 12.8배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중국 앨범 공고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아진 기초로 인해 앨범 판매량 성장세가 회복될 시 반등폭도 더욱 가파를 것이라며 NCT 드림과 에스파, 라이츠 등 기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 증가와 함께 NCT 위시 2월 데뷔, 신규 걸그룹의 올 2분기, 말 3분기 초 데뷔, 네비스 하반기 데뷔, 영국 보이밴드의 하반기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 등 신규 파이프라인이 창사 이래 가장 탄탄하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DLENC에 대해 PF 우발 채무 부담 없이 순현금 1조 원으로 누구보다 여유있게 성장 기회를 보모하는 회사를 PB 0.4배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6만 3천원을 유지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주조환원 면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대림산업 시절 주조환원 성향은 5% 내외였는데 이는 인적 분할 후 단숨에 15%로 상승했고 3년 만에 25%로 뛰어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조환원 채원이 연간 순이익인데 올해부터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할 예정이라 이번 정책이 더 반갑다고 했다. DLENC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조 3,365억 원, 영업이익은 26.2% 감소한 887억 원을 기록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 매출액은 5.5% 상회, 영업이익은 22.4% 하회했다. 별도 기준 주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했고 플랜트 매출액은 동기간 78.6% 증가했다. 각 연구원은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과 늘어난 플랜트 수주 잔고에 부합하는 성과였다라면서도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었으며 3분기부터 진행해온 주택 현장 보급비 증액 협상은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플랜트, 토목부문 원가율도 3분기에 비해 12%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부진했던 실적이 오히려 반갑다. 한국투자증권은 DLENC가 움츠린 만큼 올해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연구원은 인적 분할 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흘러내린 주택 착공 실적과 영업이익은 올해 완벽하게 반등할 것이며 주택 원가율은 2024년에도 90%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심사숙고에서 정원 주택 착공 현장이 전년비 62.0% 적은 3,601세대에 그쳤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핵심은 주택 원가율 회복 없이도 연결 영업이익이 52.1% 증가한다는 것이며 도급증액, 준공 현장 정산 등 마음 한켠에 남겨둔 일회성 이익 발생 가능성은 배제하고 정상적인 체력만 감안한 숫자라 말했다.